안녕하세요, 한상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기아 EV9입니다. EV9은 기아 전기차 라인업의 기함이고 이 GMP 플랫폼에서 나오는 두 번째 기아의 전기차이기도 합니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3열을 갖춘 전기 SUV이기도 하죠. EV9은 크게 이륜과 사륜 두 가지로 나뉘고요. 이륜 같은 경우에는 에어, 어스, 트림이 두 가지인데 사륜은 에어와 어스, GT 라인으로 좀 더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EV9은 이번에 우선적으로 이륜과 사륜이 먼저 출시가 됐고요. GT 라인은 차후에 출시될 계획입니다. 승차 정원은 7인승과 6인승 두 가지로 나옵니다. 지금 보시는 시승차는 어스 트림의 사륜 풀옵션 사양이고요. 가격은 약 9,500만 원입니다. EV9이 기아의 새로운 차종인 만큼 외장도 새로운 디자인이 적용이 됐습니다. 전체적인 그 레이아웃 또는 형상은 기존의 그 박스카와 약간 좀 비슷한데 전체적인 디테일은 새로운 디자인이에요. 디지털 패턴 라이팅은 스타일 옵션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스몰 큐브와 LED 헤드램프, 지능형 헤드램프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방향지등은 니은자를 연상시키는 디자인인데 이게 약간 세로형이어서 캐딜락이 연상되는 그런 이미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오닉 6처럼 이 차 역시도 아래쪽에 액티브 풀랩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제 액티브 풀랩이 개폐가 되는 거죠. 참고로 GT라인 같은 경우에는 앞쪽의 디자인이 좀 다른데 그러니까 GT라인 전용 외장 디자인이 적용이 되죠. 그리고 알로일도 좀 다르고요. EV9의 외장은 전체적으로 직선을 좀 많이 사용했어요. 옆에서 봐도 대체로 좀 반듯반듯하죠. 그리고 요즘에 다른 SUV에 비하면은 벨트 라인이 좀 높게 올라간 편이고요. 요즘에 많은 전기차들처럼 도어 핸들은 차체로 수납되는 플러시 타입을 채용을 했습니다. 측면에서 기존의 SUV와 조금 다른 거는 약간 좀 미니밴스러운 그런 느낌이 있어요. 차체 사이즈는 펠리세이드와 대략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현대차 그룹의 SUV 라인업에서 가장 사이즈가 근접한 모델이 펠리세이드예요. 펠리세이드와 차체 사이즈를 비교해 보면은 전체적으로 조금씩 큽니다. 펠리세이드는 전장이 5m가 안 되는데 EV9은 5m가 살짝 넘고요. 전폭과 전고도 조금 더 크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휠 베이스에서 좀 차이가 많이 나죠. 요즘에 많은 차들처럼 앞보다는 뒤가 더 넓어 보이는 디자인이고요. 이 차가 전체적으로 좀 볼드한 디자인인데 그에 반해서 앞뒤 모두 여백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쪽 같은 경우에는 흔히 그릴로 불리는 면적이 넓고요. 후면 같은 경우에도 트렁크 리드에 딱 기아랑 차명 EV9만 있으니까 저기가 여백이 굉장히 넓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트렁크에 이륜과 사륜을 나타내는 레터링은 붙지 않습니다. 테일램프는 면적이 넓은 편이고요. 방향지시동과 함께 차체 사이즈를 감안을 해도 이게 위치가 좀 높습니다. 반면에 차체 사이즈 대비 브레이크 등의 크기는 조금 작은 게 아닌가 싶고요. EV9은 기존의 승용 전기차보다 배터리 용량이 더 크죠. 배터리 용량이 거의 100kWh/h예요. 그래서 차체가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이륜 19인치의 경우에는 1회 충전 주행거리가 501km고요. 반면에 이번에 시승하는 사륜 21인치는 454km입니다. 타이어는 이륜과 사륜에 따라서 사이즈가 좀 다릅니다. 이륜 같은 경우에는 19인치와 20인치고요. 사륜은 19인치와 21인치죠. 시승차의 타이어는 미쉐린 프라이머시 투어 AS고요. 사이즈는 285에 45R 21입니다. 이 타이어의 트레드웨어는 540이고요. 참고로 21인치 휠은 하이퍼 실버와 다크 실버 두 가지죠. 그리고 외장 디자인은 9가지가 있는데 이번에 시승해서 보니까 역시 오션블루 이게 가장 예쁜 것 같아요. EV9이 기아의 새로운 차종이니만큼 실내 디자인도 기존의 차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아는 물론 현대차로 통틀어서 완전히 새로 선보이는 그런 디자인이에요. 실내는 보통 전기차들이 그렇듯이 친환경 소재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차가 아무래도 차값이 있다 보니까 기존의 전기차들과 비교해서 내장재가 전반적으로 좋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실내에 가죽의 비율이 그렇게 높진 않은데 전반적으로 고르게 내장재가 좋아요. 대시보드는 차 크기 대비해서 조금 짧은 편이고요. 대시보드도 드물게 투톤이에요. 그러니까 앞쪽은 이제 통상적인 약간 검은색이고 그리고 이 차가 확실히 차폭이 넓다 보니까 실내 타면은 좌우의 공간감이 굉장히 좀 넓다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모니터는 12.3인치 와이드 탑이 적용이 됐고요. 요즘에 유행하는 것처럼 계기판과 한정으로 쭉 이어진 것 같은 디자인인데 공조장치 액정이 계기판과 모니터 사이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처음 선보이는 디자인인데 약간 좀 새롭죠. 모니터의 기본 레이아웃은 새로운 디자인이긴 한데 안쪽에 있는 인터페이스는 다른 차들과 거의 같습니다. 지금이 홈 화면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페이지를 넘겨서 그러니까 기본 3분할이고 이 차가 아무래도 전기차다 보니까 그 전기차 일렉트릭 비클 메뉴가 가장 앞 페이지 나와 있죠. 여기를 클릭을 하면은 이제 전기차와 관련된 그러니까 충전 여기서 톱니바퀴를 누르면은 이렇게 지금 잔량으로 갈 수 있는 범위를 이렇게 그래픽으로 보여줍니다. 지금이 아산인데 그러니까 대략 이 정도까지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보통 기존의 차들은 뒤로 가기 버튼이 위에 있었는데 이 차는 또 밑에 있어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 아이콘을 누르면은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업데이트된 그런 건데 그러니까 구동계와 전자장치, 공조, 배터리 케어 관련된 배터리 소모 율을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전력 소비량이고 연비 이력을 누르면은 이거는 트릭 컴퓨터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배터리 컨디셔닝 모드라든가 유틸리티 모드, 스마트 회생 제동, 충전 음성 안내 등의 기능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면은 주요 메뉴가 나오는데 기존 차들에 비하면은 이런 아이콘들의 크기가 좀 큰 편이죠. 그리고 최근에 차들의 경우에는 코나도 그렇고 이렇게 시네마 기능이 추가가 됐고 여기서 왓챠랑 웨이브를 시청을 할 수가 있죠. 정차 상태에서만. 시트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2열 시트의 열선과 통풍, 그리고 2열 시트도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시트 조절 같은 경우에도 전후의 위치와 등받이 각도, 쿠션 각도, 다리 받침대, 휴식 모드 좀 굉장히 세분화해서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2열 등받이 접기와 펴기도 할 수가 있고요. 설정으로 들어가면은 기존에 예를 들어서 차량에서 운전자 보조에서 확실히 이 차가 최신 모델이고 또 비싼 차다 보니까 이런 메뉴가 굉장히 또 세분화가 되어 있죠. 운전자 보조로 들어가면 여기서 ADS 관련이고, 드라이브 모드에서는 마이 드라이브 모드에서 그러니까 모터와 스티어링의 반응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조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브레이크 모드도 노멀과 스포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은 끄기까지 총 4가지. 여기서 공조장치와 관련된 기능을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시트 메뉴가 따로 있는데, 그러니까 공조 연동 자동 제어와 그리고 에르고 모션 시트, 그러니까 여기서 스트레칭과 그러니까 이 주행 중 허리 보호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좀 설정이 되어 있군요. 30분에. 라이트는 실내 무드 조명인데 이 차가 기아 전기차 중에서 가장 비싼 모델이고 거의 기암급이다 보니까 무드 조명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기아차 중에서 가장 무드 조명이 폭넓게 들어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대시보드 쪽에도 들어간 건 물론 도어 트림이나 도어 포켓에도 무드 조명이 적용이 됐습니다. 센터 플로어 하단 쪽에도 들어가고, 그리고 색상 같은 경우에도 이게 듀얼 컬러와 싱글 컬러를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듀얼 컬러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위아래와 부위별로 색깔을 달리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드 조명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상단과 하단을 따로 조절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참고로 EV9에는 라이팅 패턴이 적용이 되는데, 이 라이팅 패턴 같은 경우에는 컴플리트와 이피션트, 액티브, 테크니컬, 솔리드, 엘레간트 이렇게 총 6가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컴플리트와 이피션트, 액티브, 테크니컬 이렇게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앞쪽에 라이트가 그래픽이 변환이 되는 거죠. 지금은 어라운드 뷰 화면이고요. 최신 모델처럼 굉장히 다양한 앵글이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앵글 눌러서 앞쪽과 그리고 이 뒤쪽도 이렇게 앵글을 달리해서 볼 수가 있고요. 360도 기능도 지원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딱 그 차는 물론 색상도 이게 정확하게 맞췄네요. 계기판과 모니터 사이에는 공조장치용 액정이 있는데, 그러니까 공조장치가 특이하게 2군데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공조장치용 액정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이렇게 바람 방향을 여기서 조절을 하고, 그리고 앞뒤 여기서 이렇게 바람 세기 또는 AC, 오토 등의 기능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 기능, 그러니까 이게 위치 자체는 좋은데 이게 운전대 림에 조금 가리는 면은 있어요. 참고로 드라이버 올리 버튼도 여기에 있고요. EV9은 실내에 새로운 디자인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현대기아차 특유의 이렇게 가로로 홈, 맵, 서치, 미디어, 즐겨찾기 그 버튼들이 있잖아요. 특유의 이게 상단에 그대로 있는데 디자인이 완전 다릅니다. 일단 이 대시보드 쪽의 이 나무 같은 경우에는 되게 나무 같은 그런 느낌을 되게 잘 살렸고요. 이거는 얼핏 보면은 이게 터치 같은데 터치는 아니고요. 이렇게 물리 버튼이에요. 눌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살짝 갖다 대면은 인식이 안 되고 이렇게 눌러야 돼요. 그래서 이게 좀 되게 특이한 그런 디자인이고, 그 아래쪽에는 공조장치용, 그러니까 이거는 오디오 볼륨이고요. 공조장치용 이 버튼들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렇게 온도나 바람의 세기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람 방향도 여기서 조절할 수가 있고, 공조장치 아래쪽에는 USB 단자 2개가 있고요. 그러니까 C타입이죠. 그리고 이건 12V고요. 센터 플로어는 플로팅 타입인데, 그러니까 뭐 EV6 등과 기본적인 그 레이아웃은 비슷하죠. 근데 이게 아무래도 최신 디자인 또는 차가 더 크다 보니까 이쪽 부분에 전체적인 용량이 좀 더 크지 않나.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붕 떠 있고 그 아래쪽에 추가적으로 또 수납 공간이 크게 있습니다. 이런 덮개 같은 경우에도 이게 움직임이 상당히 부드러운 편이고,
요즘에 현대기아 차들 보면은 이게 컵홀더를 이렇게 평소에는 접어서 이 공간을 크게 쓸 수가 있고, 푸시를 누르면 이렇게 튀어나오는 방식이고요. 키도 새로운 디자인이죠. 이게 요즘에 나오는 키에 비해서 크기가 좀 크긴 한데 그 무게는 되게 가볍고요. 그리고 보통 친환경 차들에 쓰이는 그 내장재 있잖아요. 키 바깥에 쓰이는 소재도 친환경 차의 그것과 비슷하죠. 무선 충전 패드는 이렇게 놓는 방식이고요. 이쪽에는 오토홀드와 내리막 경사로 조절 장치, 카메라 버튼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 콘솔 박스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차 크기 대비해서는 이게 크기가 좀 상당히 작은 편인데, 이게 2열 쪽에 수납 공간을 최대한 좀 확보를 하려고 이렇게 좀 작게 만든 것 같아요. 반면에 글로우 박스는 차 크기에 맞는 용량이고요. 이 안쪽에도 또 이렇게 부드러운 소재를 깔아놨고, 심지어는 이것도 이렇게 2단이에요. 위아래로. 운전대는 이 차의 사이즈에 비해서 조금 작게 느껴지고요. 통상적으로 운전대는 이제 거의 원형 타입이잖아요. 근데 이 차는 위아래로 D컷 같아요. 왜냐하면 형상을 보시면 위와 아래가 약간 좀 깎여 있죠. 그래서 사이즈 자체가 작기 때문에 약간 좀 스포티한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죠. 운전대는 약간 좀 림이 두꺼운 편이고요. 여기에 적용된 가죽도 조금 쫀쫀합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는 스포크 하단 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올로드 드라이브 모드가 있고, 이쪽은 터레인 모드고요. 실내에 새로운 인터페이스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시동 버튼도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어 셀렉터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나오는 현대기아차에 거의 공통으로 쓰이잖아요. 근데 시동 버튼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잘 안 보이죠. 스포크 그 림에 가려서. 근데 오너가 되면은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고, 이 사용 방법은 이제 다른 차와 동일합니다. 이렇게 앞으로 돌리면 D고, 뒤로 하면은 후진, 그리고 P 버튼 요 끝에 있죠. EV9이 실내에 내장재가 전체적으로 괜찮은 편인데, 유독 이 부분 있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 느낌이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계기판은 풀 디지털이 적용이 됐고요. 이렇게 드라이브 모드를 바꾸는 거와 연동해서 계기판 디자인이 바뀌어지는데, 디자인이 아주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크게 바뀌는 건 아니죠. 그리고 터레인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오토와 스노우, 머드, 샌드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부분에서는 트릭 컴퓨터를 비롯한 주요 정보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 차는 사륜이어서 앞뒤 토크 웨브도 나오고, 그리고 페이지 넘기면은 이런 메뉴가 나옵니다. 이 차의 사이즈에 맞게 전체적으로 시트의 크기는 아주 충분하고요. 그러니까 저보다 더 덩치가 큰 사람이 타도 좌우의 넓이나 그런 게 충분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는 시트 쿠션이 약간 좀 탄탄한 편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저 상단이 또 투톤입니다. 그리고 밖에서 보는 것과는 달리 생각보다 이 시트 포지션은 좀 낮게 내려가는 편이고요. EV9은 요 메쉬 타입의 헤드레스트가 기본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쿠션이 되게 탱탱해서 뭔가 이거보다 더 비싼 헤드레스트에 머리를 기대는 것과 비슷한 그런 효과를 내죠. 이 차는 보기보다 기본 좌판 길이가 약간 짧은 편인데, 대신에 이렇게 앞부분을 연장할 수 있는 기능이 있죠. 이렇게 이쪽의 버튼으로 이 앞부분을 이렇게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도어 트림도 여러 가지 소재가 쓰였고요. 그러니까 플라스틱이나 이런 쪽에는 또 직물, 이렇게 여러 가지 소재가 쓰였습니다. 유리는 당연히 4개 모드 원터치고요. 현대차 그룹에서는 또 굉장히 드물게 도어 트림에 통풍과 열선 시트, 운전대 열선 버튼이 여기에 있어요. EV9의 포인트 중 하나가 실내 공간인데, 특히 2, 3열의 거주성에서 강점이 있습니다. 지금 2열 공간은 제가 뒤로 가장 슬라이딩 시킨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는 무릎과 앞치도 사이에 주먹이 3개 정도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무릎 공간 자체가 굉장히 넉넉하고, 반면에 독립 시트인 것 치고는 그 2열 시트의 크기는 약간 좀 작은 편이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등받이 각도도 뒤로 꽤 많이 넘어가는 편입니다. 참고로 이 차가 전고가 좀 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1열은 물론 2열의 헤드룸도 상당히 여유가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이게 타고 내릴 때 머리를 덜 숙여도 되는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의 공간도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넉넉하죠. 그러니까 이 정도의 레그룸이면은 사실 이 아래쪽의 공간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만약에 이렇게 좀 앞쪽으로 3열을 위해서 공간을 이렇게 당겼다고 했을 때, 이 상태에서도 이렇게 이 신발이 좀 이렇게 볼이 넓은 편인데, 이렇게 상하에 공간의 여유가 꽤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지금 2열보다 1열 시트 아래쪽에 약간 더 낫네요. 그리고 요즘에는 좀 비싼 차 봐도 이게 백포켓이 그물로 된 경우가 많은데, 일단 또 그물은 아니고요. 2열 승객을 위해선 컵홀더가 여기에 있고, 그러니까 이쪽의 그 공간 레이아웃은 약간 좀 미니밴과 비슷하죠. 그리고 이렇게 트레이 같은 경우는 앞쪽으로 이렇게 뺄 수가 있고요. 이 아래쪽에는 이렇게 깊은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1열 쪽에 그 콘솔 박스 용량이 좀 작죠. 그러니까 요즘에 SUV들 보면은 약간 좀 미니밴스러운 그런 패키징이 있는데, 이 차도 이 공조장치 액정이 요 상단에 있고, 근데 이게 기존의 다른 미니밴이나 그거보다 이렇게 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2열 시트에 앉아서 딱 손을 뻗으면은 대략 닿는 그런 위치. 심지어
2열 쪽에 있는 공장치 치고는 이 액정의 크기가 좀 큰 편이죠. 그리고 2열 승객을 위한 송풍구는 이 천장에 있고요. 메쉬형 헤드레스트는 2열 승객의 시야를 조금이라도 더 확보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쪽이 지금 뚫려 있잖아요. 그래서 근소한 차이지만 조금 더 잘 보이긴 합니다. 반면에 1열의 썬루프 같은 경우에는 이 커버가 수동이에요. 2열 승객을 위해서는 이렇게 2열에도 블라인드가 마련이 되고요. 2열 위는 완전히 끝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1열에 비해서는 2열 쪽에 도어 포켓은 조금 크기가 작은 편이고 2열에도 이렇게 통풍이 3단계가 마련이 됩니다. 이 차도 저기 틀면은 1단부터 시작하는군요. 3열로 들어갈 때는 이 어깨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원터치로 앞쪽으로 슬라이딩이 되고요. 딱 이 정도의 공간이 생깁니다. 버튼을 누르면은 다시 원위치로 복귀를 하고요.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EV9이 3열 치고는 그러니까 공간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뒤로 좀 약간 슬라이딩 시킨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이제 이쪽에 무릎 공간에 약간의 여유가 있죠. 그러니까 2열만큼 당연히 편한 건 아니지만 통상적인 SUV의 3열 대비해서는 이쪽에 공간의 여유가 좀 있습니다. 참고로 이쪽은 최대한 가장 뒤로 등받이 뿐만 아니라 그 방석까지 완전히 뒤로 미룬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는 대략 그러니까 성인은 힘들고 어린이 정도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결정적으로 EV9의 3열 시트는 다른 SUV의 3열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좀 크기가 큰 편이고 그러니까 보통은 좀 가니 시트의 느낌이 강한데 이 차는 그렇진 않고요. 2열 대비해서는 당연히 이 방석의 쿠션은 조금 단단하고 결정적으로 통상적인 3열을 대비해서 헤드룸에 여유가 있습니다. 보통은 3열에 헤드룸 때문에 또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차는 제가 앉아도 이 상단에 주먹이 하나가 좀 꽉 끼게 들어가니까 가장 좀 헤드룸이 여유가 있는 수준이라고 하겠습니다. 3열 승객을 위해서는 여기에 컵홀더 2개가 있고요. 여기에도 USB 단자 양쪽에 하나씩이 있고요. 이 버튼 누르면은 3열 시트 등받이 각도도 조절이 가능하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3열 시트도 등받이 각도가 꽤 뒤로 뉘어지는데 그러니까 기존에 이거는 팰리세이드가 3열 시트가 등받이 각도 조절이 꽤 잘 되는 편이에요. 많이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6인승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앞으로 밀어서 나갈 수도 있지만 이게 독립 시트라서 그러니까 이 통로로도 나갈 수가 있죠. 그리고 2열 시트 같은 경우에는 마사지 기능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작은 액정이 있는데 이 전원 버튼을 조금 길게 누르면 이렇게 전원이 켜지고요. 여기서 모드를 선택을 하면은 이렇게 마사지 기능이 실행이 됩니다. EV9은 기본 트렁크 용량도 강점이 있습니다. 수치가 공식적인 건 아닌데 자체적으로 조사 결과 기본 트렁크 용량이 EV9은 333, 팰리세이드는 311, 그리고 GV80은 167리터. 현대차 그룹에서 가장 비슷한 급이라고 할 수 있는 팰리세이드보다 이런 트렁크 용량이 더 크고요. 3열 시트를 접었을 때는 EV9이 828, 팰리세이드가 704리터입니다. 트렁크 바닥에 커버를 들어 올리면 여기에도 추가적으로 수납 공간이 있고요. 이 왼쪽에는 C볼트와 트렁크 개폐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2, 3열 시트 같은 경우에는 트렁크 쪽에서도 이렇게 접고 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3열 시트 같은 경우에 앞쪽으로 또는 2열도 이렇게 전부 다 접고 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2열 시트까지 접으면 큰 공간이 생기긴 하는데 공간의 활용성으로 보면은 6인승보다는 7인승이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앞쪽에 트렁크 열림 버튼은 여기에 있어요. 보통 레버로 있잖아요. 이 차는 이렇게 버튼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두 번 열리면은 앞쪽에 해제가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보통 아래쪽에 트렁크 레버로 열린 버튼이 있잖아요. 이 차는 이렇게 막혀 있어요. 커버로 이렇게. 이제 보니까 이 보닛이 밑에 그 레버로 열면은 조금만 열리고 저 버튼을 누르면은 좀 더 크게 열리고 따로 이렇게 걸림 그게 없네요. 참고로 앞쪽에 트렁크 용량은 2륜이 90L, 4륜이 52L입니다. 예, 실내 설명할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시동 버튼은 여기에 있고요. 이게 처음에는 잘 안 보이네 했는데 또 생각해보니까 또 이 스포크 요 구멍 사이로 또 잘 보여요, 보이긴. 어쨌든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야지 시동이 걸리고요. 이 차가 전기차인 걸 감안을 해도 그러니까 미리 말씀드리면 이 차가 정수성이 되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차 시에도 이 소음이 거의 없어요. 보통 전기차도 이렇게 무슨 전장풍 소리나 그런 게 있는데 이 차는 유독 좀 소리가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에어컨을 1단을 키면은 이제 당연히 이게 소리가 조용하다 보니까 1단의 그 송풍 소리가 조금 크게 들리고 반대로 또
또 1단만 틀어도 어느 정도는 이 풍량이 또 괜찮은 편이고 그렇습니다. 파워트레인은 두 개의 전기 모터로 조합이 되고요. 그러니까 EV9도 2륜과 4륜이 있는 거고 이거에 따라서 출력이 좀 다릅니다. 기본적인 이 로직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현대기아차, 제네시스까지 포함해서 동일해요. 그러니까 기본 회생제동 레벨이 1단계이고 오토모드도 있고, 그래서 이런 뭐 느낌 자체는 거의 동일한데 이 차가 아무래도 차가 좀 크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묵직합니다. 예를 들어서 크리핑 속도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멈춘 상태에서 발 떼면은 천천히 움직이잖아요. 그런 움직임도 좀 되게 묵직하게, 그리고 이 차가 최신 모델에서 그런지 이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할 때 그러니까 갈림길에서 이게 표시가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화질이 제네시스 포함해서 현대차 그룹 통틀어서 이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이게 화질이 굉장히 좀 짠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역시 최신차가 좋긴 좋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회생제동 같은 경우에는 오토도 있고, 그리고 0, 1, 2, 3, 4 그리고 맥스까지 있고요. 단수에 상관없이 회생제동 맥스를 사용을 하고 싶을 때는 이 왼쪽에 패들 시프트를 이렇게 길게 당기면은 딱 당기는 만큼만 회생제동 맥스가 되고 완전히 멈추는 것도 가능하고요. 일단 이 차는 주행에서 가장 큰 장점이 정수성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비싼 차일수록 방음이 좋고 전체적으로 외부 소음의 차단이 좋잖아요. 근데 이 차는 그걸 감안을 해도 이렇게 주행 중에 실내로 들어오는 타이어 소음이 상당히 적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방음이 전체적으로 좋은 편인데 그 중에서도 그 타이어 소음의 차단, 노면 소음의 차단이 가장 좋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아스팔트뿐만 아니라 콘크리트 같은 데서도 타이어 소음이 좀 잔잔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주행 중에는 이런 방음이 굉장히 좋은 편이고, 보통 이렇게 방음이 좋은 차들은 상단에서 부딪히는 이제 바람 소리가 조금 더 들리는 편인데 이 차 역시도 그렇고요. 기본적으로 하체는 약간 좀 단단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시트 쿠션이 조금 단단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에 맞춰서 이 차의 하체 댐핑도 조금 더 단단합니다. 근데 단단한데 딱딱까지는 아니고 약간 좀 탄력이 있는 그런 단단함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드라이브 모드는 크게 에코와 노말, 스포츠가 있고요. 기본 드라이브 모드는 에코입니다. 에코 모드일 경우에는 이것도 기존의 그 차들과 동일한데 거의 뒷바퀴 굴림, 그러니까 뒤에 모터만 구동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거의는 앞으로 모터가 작동을 하나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초반에 출발할 때 대략 한 20km, 25km가 될 때까지는 그러니까 앞에 모터도 살짝 돌아요. 근데 그 이후의 속도에서는 풀악셀을 해도 뒤에 모터만 작동을 하죠. 그래서 사실상 에코 모드에서는 그냥 뒷바퀴 굴림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말 그대로 가장 에코 같은 그런 모드입니다. 근데 보통 전기차 타면은 이게 심리적으로 배터리를 아껴야지, 그래서 천천히 운전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에코 모드로 다니시면은 가장 효율적인 모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륜을 선택을 하면은 이게 항상 사륜으로만 타야 되는구나가 아니라 이렇게 에코 모드에서는 그냥 2륜으로만 거의 다닐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전기차들처럼 이 차 역시도 에코와 노멀, 스포츠에 따라서 차이가 굉장히 크게 발생을 하는데, 그러니까 에코와 이 노멀의 차이가 또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에코에서 노멀로 바꾸면은 기본적으로 이 차가 앞에 모터도 이제 같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힘이 2배가 되는 거고, 다른 말로 하면은 노멀과 스포츠는 또 생각만큼 그렇게 차이가 크진 않고요. 그래서 일단 노멀 같은 경우에는 바꾼 다음에 이렇게 이걸 보면은, 그러니까 아주 마일드한 가속에서는 이제 뒤 모터만 가장 많이 가긴 하는데, 여기서 이제 조금만 더 밟으면은 금방 앞에 모터도 같이 돌죠. 그래서 그런 좀 차이가 있고, 그리고 이런 노멀 모드에서도 기본적으로는 그 뒷바퀴 쪽으로 모터가 힘이 좀 더 많이 돌긴 합니다. 그리고 스포츠에서는 이게 가장 스포티한 세팅이긴 한데, 그거 이외에도 그러니까 앞뒤의 모터가 거의 비슷한 비율로 돌아요. 그래서 이제 가장 큰 힘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냥 노멀만 다녀도 충분하고, 에코 모드로 다녀도 뭐 그렇게 마일드한 가속에서는 그렇게 힘이 부족하다 또 그런 생각은 안 들고, 물론 에코 모드에서는 갑자기 추월 가속 같은 거 할 때 꾹 밟으면은 그러니까 힘이 좀 약하긴 하죠. 제가 이 차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되게 조용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천천히 전기차가 저속에서 가상 사운드가 있잖아요. 근데 이 차는 가상 사운드도 굉장히 좀 작게 세팅이 되어 있고, 심지어 밖에서 듣는 그 외기 가상 사운드도 이게 꽤 조용합니다. 그래서 이 차는 컨셉이 전체적으로 좀 조용한 그런 컨셉이 아닌가
하체는 약간 좀 단단한 편이지만. 그리고 EV9 같은 경우에는 2열 유리까지 이중접 합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용한 컨셉이고, 따라서 패밀리 SUV로 편하게 타고 다니기에는 꽤 괜찮은 선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전고가 높다 보니까 앞쪽의 시야도 되게 좋은 편이고, 그리고 이 차가 밖에서 보면은 이게 약간 좀 묘해서 차가 되게 큰 것 같기도 하고 작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막상 이렇게 운전을 해보면은 아, 이게 차가 되게 크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운전석에 처음 앉았을 때 뭔가 이게 좌우의 폭이 되게 넓고, 특히 이 보닛이 좀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보다 차가 더 큰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차 주행은 묵직한 주행 감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앞쪽으로 갈 때는 묵직한 그것 때문에 고속에서도 좀 이렇게 깔리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러니까 직진할 때 그런 직진성은 좋고, 반대로 이게 좌우로 회전할 때는 생각보다는 이 차가 좀 더 이렇게 묵직하게 움직이는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 차가 내연기관이라고 해도 덩치가 크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약간 좀 적응할 필요가 있고, 근데 이 차는 전기차라서 이제 그거보다 훨씬 무겁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약간 좀 적응해야 될 그런 필요성은 있습니다. 참고로 앞쪽이나 좌우의 시야는 꽤 좋은데, 그러니까 저 3열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헤드레스트를 세우면은 이제 후방 시야가 이렇게 많이 제한이 되긴 하죠. 근데 이렇게 서라운드 뷰 옵션이 들어간 경우에는 주행 중에도 이 뒤쪽에 디스플레이가 상시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차는 승차감이 묵직하기도 한데, 뭔가 안 좋은 노면 지날 때 충격이 전달이 되잖아요. 툭 하고. 근데 그게 한 두어 번 걸러져서 들어오는 것 같아요. 뭔가 댐퍼나 그런 그 용량이 굉장히 좀 크지 않나 그런 생각도 있고요. 그래서 보통 이런 콘크리트 노면의 국도를 80, 90으로 달리면은 이 타이어 솜이 되게 많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이 차는 특히 이 차가 지금 21인치잖아요. 올 시즌 타이어이긴 해도 그런 걸 감안을 하면은 이런 그 하체의 방음은 굉장히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에코모드로 이렇게 천천히 마일드하게 가속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진짜로 되게 부드럽게 가속이 되고, 여기서 조금 더 깊게 밟으면은 좀 큰 힘이 나오긴 하는데, 그러니까 이 에코모드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이게 절반 정도의 출력이잖아요. 이 차가 최고 출력이 대략 한 380마력 이 정도가 되는데, 그냥 그 절반의 출력 정도가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가장 상위 버전이죠. 그러니까 저 HUD가 판이 크기도 하지만 HDA2가 들어가면은 이렇게 양쪽에 지나가는 차들이 애니메이션을 표시가 되고요. 확실히 저 판이 크니까 이제 똑같이 또렷해도 이제 훨씬 더 잘 보이네요. 저기에 표시되는 정보도 상당히 많은 편이고, 그러니까 과속 감시 카메라, 남은 거리 이런 것까지 다 표시가 되니까 운전 편의성 면에서 꽤 도움이 되죠. 그리고 이 차도 차로 변경 보조가 적용이 됐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앞차가 그 거리가 좀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그거까지 감안을 해서 그러니까 살짝 감속을 하면서 차로 변경을 하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뒤에 차가 너무 가깝거나 또는 실선이거나 그러면은 안 되고요. 지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앞에 차가 거리가 가까우니까 약간 감속을 하면서 차로를 변경을 하죠. 초기 버전보다 이렇게 좌우로 움직일 때, 변경할 때 그 모션이 훨씬 부드러워졌네요. 진짜 이 차는 주행에서 조용한 게 가장 컨셉이 아닌가.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 소리가 적은데, 전기차는 보통 가속할 때 전기모터 소리가 들리잖아요. 윙 하고. 근데 이 차는 이렇게 가속할 때 그 전기모터 윙 돌아가는 소리 있잖아요. 그 소리도 이게 되게 작게 들려요. 에코뿐만 아니라 이렇게 노멀, 그러니까 앞뒤 모터가 다 돌 때, 그때도 가속할 때 아무래도 모터가 두 개 돌면은 소리가 좀 더 크잖아요. 근데 그런 소리도 이게 상당히 적습니다. 회생제동 할 때도 그때도 이제 소리가 있어요. 근데 그 소리도 되게 작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차는 이렇게 전반적으로 방음을 좀 되게 두텁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증강현실 같은 경우에는 이게 화질이 굉장히 좀 짠한데, 가끔 가다 보면은, 그러니까 사진으로 치면은 이게 저 샤프니스를 너무 많이 준 게 아닌가 라는 또 생각도 있어요. 이게 되게 짱해갖고. 그러니까 이럴 때 보면은 이게 댐핑이 참 좋은 게, 이 차가 가변 댐핑, 그러니까 전자제어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그 빨래판 구간에서 이렇게 지나갈 때 상하 바운싱이 그게 그 모션이 되게 급격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찐득하게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 프라이머시 투어 AS의 특성상 이렇게 세로 홈 구간 있잖아요. 여기서는 이렇게 좌우로 흔들리고요. 그래서 에코모드의 경우에는 일상주행에서는 충분한데, 순간적으로 큰 힘을 내야 될 때, 추월 가속할 때, 그때 킥다운을 하면은, 그러니까 초반에는 빠른데, 확실히 이게 그 출력에 기대하는, 그러니까 출력이 절반이잖아요. 그거에 대한 그 기대치만은 못하고요.
반면에 지금처럼 노말로 바꾸면은 가속력이 진짜 말 그대로 거의 2배로 빨라지는 것 같죠. 그러니까 훨씬 더 뭔가 차가 가뿐하게 가속이 됩니다. 주행에서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차가 체감 그 속도가 조금 낮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100 정도로 달리면은 100이 아니라 한 80 정도 느낌? 그러니까 보통 이제 조용한 차들이 체감 속도가 조금 낮은 편인데 이 차도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렇게 고속 주행 시의 안정성 또는 직진성은 이게 꽤 좋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묵직한 그런 고동답게 키가 큰 SUV임에도 불구하고 고속으로 달릴 때 좀 이렇게 바닥으로 좀 깔리는 그런 느낌이 있고, 반면에 이게 아무래도 차가 좀 무겁다 보니까 이게 회전할 때 보면은 그 무게감이 좀 느껴지긴 하죠. 그래서 이번에 기아 EV9을 처음 시승을 해봤는데 기대한 만큼의 상품성 같아요. 일단 EV9은 현재까지 이렇게 경쟁 상대가 정확히 매칭되는 그런 차종이 없죠.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전기차는 많지만 이렇게 3열까지 갖춘 전기 SUV는 시장에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스타일의 차를 원한다 그러면은 이게 딱 고를 만한 차종이 몇 개 없습니다. 그래서 EV9은 현대차 그룹에서 그 새로운 세그먼트를 또는 시장을 새롭게 개척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앞서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EV9은 주행에서 정숙성 그리고 실내 공간이 큰 거, 그게 가장 큰 장점이고, 이 차가 좀 묘한 게 밖에서 볼 때랑 또는 안에 들어올 때 또는 운전할 때 그 감각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밖에서 보면은 저게 얼핏 보면 좀 차가 작은 것 같은데 막상 운전을 하면은 차가 크고, 그리고 실내도 밖에서 보는 것보다 넓고 그렇습니다. 실내 공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열은 둘째치고 2, 3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3열을 갖춘 내연기관 SUV는 꽤 많잖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좀 넉넉하지 않나. 예를 들어서 이 차가 포인트가 또 3열인데, 그러니까 3열이 통상적인 SUV의 3열 대비해서 그러니까 전체적인 거주성이 좋습니다. 헤드룸 포함해서 2열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EV9은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보통 이제 대중 브랜드의 차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무난하게 그렇게 세팅을 하잖아요. 딱 이게 EV9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고르게, 그러니까 대부분의 항목에서 이렇게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이 차는 그 실내 그 면면이 뭔가 눈으로 볼 때 그 보기가 좋아요. 그리고 최신차답게 최근에 편의 장비는 다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전체적인 부분에서 꽤 좋은 점을 줄 수가 있고, 아쉬운 점은 옵션으로 가변 댐핑, 서스펜션이 있지 않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보통 전기차는 이게 엔진 소리가 없어서 조용하잖아요. 그래서 실내에서 잡소리가 발생하면은 그게 되게 잘 들리는데, 이 차는 실내에서 주행하면서 또 잡소리는 없고요. 예, 이로써 기아 EV9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